소개받은 네이처링의 강홍구와 이꼬니입니다. 원래 저희는 저희가 생각한 저희는 일단은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은 자연과 항상 함께 지내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실험실이라는 거는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현장과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 네이처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야외 공간에서 만나 뵙고 서로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원안이었는데, 지금 뭐 현실이 이래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지금 계신 공간에서 네이처링을 통해서 생물을 기록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될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이꼬니 님이 내가 만난 자연, 우리가 만날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생물다양성지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저희는 생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물, 자연. 그래서 그 생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꼬니님의 개인의 경험, 그다음에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할지, 그리고 그게 개인의 영역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시민과학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마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좀 이 네이처링을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자 지금 있는 실내 공간을 벗어나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 여기 지금의 생물 다양성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꼬니 님이 내가 만난 자연, 우리가 만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꽃미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름이지만 이제 본명이고요. 저는 이 홍구님하고 같이 네이처링을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 자연을 만나왔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좀 기본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하자마자 퀴즈 나갑니다. 이분이 스님이죠.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요게 문제는 아니고요. 이분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그 태블릿 패드로 뭔가 지금 관찰을 하고 계세요. 관찰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인제 백담사고요.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새끼 멧돼지 삼형제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계곡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다니면서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어, 저는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네, 이 생각에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사람과 자연 환경 그 관계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사람은 자연의 일부 한 조각인 것을 가장 좀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완도수목원이에요. 나무는 한 그루도 안 보이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놓으시고 주의 도색함.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죠. 근데 여기 쑥 잎이 한 장 탁 날아와서 달라붙었어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이 페인트 칠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참 낭패죠. 근데 메시지를 아무리 저기다 적어 놓으면 뭐 할까요? 자연은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쑥잎은 잘못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 마음이기도 하고요. 저 나무 정말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나무는 자연이지 나무가 무슨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이제 우리는 너무 자연 아닌 것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자연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고 살다 보니 이 자연을 보고도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서 자연을 좀 자세히 보고 관찰하게 되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주 조그마할 때 밖에서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대문이 하늘색이었는데 거기에 하얀 분필로 엄청 크게 거지네 집 딱 써 있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 이렇게 되게 으리번쩍한 커다란 2층 집이 있고 저와 동갑인 영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한 거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저희 집이 골목 끝집이었는데 골목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벽하고 바닥에 틈에 아주 조그만한 제비꽃이 한 송이가 딱 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꽃을 이렇게 오래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 꽃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뭔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 보다 보니 거의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제비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 거지네 집을 빨리 지우고도 싶었지만 빨리 지우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제비꽃을 좀 오래 봤던 것, 그게 제가 어떤 생물, 구체적인 자연 하나의 개체를 아주 오랫동안 본 첫 번째 경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또 굉장히 컸어요. 특히 하늘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양떼구름, 새털구름 이런 구름들이 막 때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막 울면서 이제 천장이 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막 이제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가곤 했는데 이 하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어디로 숨어도 하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두려울 때는 그 편이 되는 게 낫다. 그래서 계속 여기 땅에서부터 멀어져서 줌아웃 줌아웃해서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내가 있는 이곳을 내려다보는 상상, 그런 상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줌인 줌아웃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보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가까워졌다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연습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일을 보러 다니시면서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멀미가 매우 심한 어린이여서 항상 차 안에서 눈을 감고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날도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멀미가 너무 심해서 거의 이제 기절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뒤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봐, 아깝지 않니?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아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반찬값, 전기세 이런 게 아까운 사람이지 창밖에 무슨 아까운 게 있다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창밖에 뭐 있는데 아깝다는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저는 그 엄마가 저의 우주였기 때문에 엄마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세상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건 그것이 자연이건 세상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모든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 대상에서 조금씩의 제가 보였어요. 글쎄 뭔가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로 이렇게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어느 날 되게 많은 것이 이렇게 엉망이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자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좀 대면하고 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와야겠다라는 막 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숲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몇 달씩 대체로 혼자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온갖 숲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숲에 들어가서 걷고 나오고 또 눈 뜨면 또 숲에 가서 걷고 나오고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안에서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혼자 숲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아주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숲을 앞에다 놓고 계속 그 주변만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함양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함양초등학교 있는 느티나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느티나무죠. 이 느티나무 아래를 이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여기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보았어요. 숲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가 무슨 엄청난 숲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공원 같은 어떤 이제 곳인데도 이제 함양 상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몸과 마음이 이 숲에 스며들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보는 것을 이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기서 멀지 않은 남원에 있는 행정리의 그 서어나무 숲이에요. 숲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이제 작죠. 배추밭 가운데 있고요. 서어나무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숲 밖에서 숲을 이렇게 보는 이제 이 정도의 관찰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진에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딱 그때 그 순간 제가 본 빛깔이에요. 이게 이제 지리산의 한 자락인데 소나무 숲이고요. 겨울이었고 한 4시가 되기 전에 이미 해가 넘어가면서 이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날 이 숲에서 딱 입구에서 마을 주민 2분 만나고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걸었는데요. 진짜 옛날에 그 호랑이 나오는 그 숲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제가 숲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렇게 이제 걸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할 때까지 이 안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숲 안에서 이제 숲 바깥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게 숲 안에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막상 사람의 세상을 딱 바라보고 그 경계에 서 있으면 또 거기로 넘어가기가 싫어졌어요. 이 숲 안도 두렵지만 숲 밖도 만만치 않죠. 어쩌면은 계속 이런 정도의 경계에 좀 우리는 있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안전이 담보되어 있으나 나도 자연의 한 조각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싸돌아다녔어요. 네이처링 막 일도 다 집어치우고 혼자 홍구님한테 다 이제 맡겨놓고 막 싸돌아다니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숲을 경험하다가 이제 이게 비로소 내가 정말 자연의 한 조각으로서 스며들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제 몇몇 숲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도 다 자기 마음에 이게 진짜 딱 나하고 잘 맞는 내 몸에 잘 맞는 곳이야 그런 숲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양이 아마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숲은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
간섭하지 않고 자연이 스스로 자기 자신 자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숲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숲을 통과하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이런 문장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자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이제 우리가 자연하면 제일 먼저 식물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꽃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식물의 본질은 생식기관이지요.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혹시 이 식물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울릉도예요. 이거는 큰 두루미 꽃이라는 풀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하얗게 뭔가 덮여 있어요. 약간 노르스름한.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송화가루예요. 송화가루는 소나무의 꽃가루죠. 소나무가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우고 이제 그 수분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날립니다. 이제 소나무는 풍매와 소나무꽃은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번식을 하는 수분을 하는 이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놨고요.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큰 두루미 꽃이구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소나무 숲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이 꽃가루를 막 날려서 숲 전체가 이 송화가루로 뒤덮인 그런 숲이었어요. 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꽃 자체의 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꽃이 지니고 있는 그 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경의 대상으로, 이 꽃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번지는 방식이죠. 꽃은 번식을 위해서 피고 이게 사람 보기 좋으라고 피는 것이 아니고 번식을 위해서 피고 식물이 꽃을 피우는 동안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다 쏟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그런 화려한 빛깔이나 그런 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종족의 번식을 위해 피우는 꽃, 그 과정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듯이 꽃도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역시 꽃 입장에서는 수분 매개자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인간들이 되게 좋아하고 와서 막 보고 묻히고 가고 막 그러더라. 우리가 이렇게 꽃에 끌리는 거는 이제 그렇죠. 우리도 수분 매개자의 하나인 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얼레지.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얼레지의 꽃인데요. 여기는 조개산, 송강사랑 서남사 사이에 있는 불목재라는 곳에 피어 있는 얼레지인데요. 제가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어떤 남성들이 그 숲에 가서 얼레지의 꽃봉오리를 벌리겠다고 이 꽃잎을 손가락으로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은 밤이 되면은 꽃을 이렇게 오므려서 안에 암수 수술을 보호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수분 매개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꽃잎을 이렇게 하는데 뒤로 아주 활짝 젖혀요, 꽃잎을.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그걸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겠다고 이제 남성들이 막 꽃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자극으로 꽃이 탁 벌어지니까 막 환호성을 치면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식물을 학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사실 남일 같지 않게 굉장히 이런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꽃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열매 말씀드릴게요. 씨앗 운반자. 이거는 이제 제가 씨앗을 막 모아서 사진을 찍어봤던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고 모양이 다 다르고 다 이제 다른 종의 씨앗이죠.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 맞는 방식으로 멀리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열매는 그 안에 씨앗을 품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저 동그란 요 전체가 이제 열매이고 그 안에 그 햇빛에 비치는데 조그만 씨앗들이 보여요. 이거는 말랭이라는 식물의 열매와 씨앗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중앙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풍나무 씨앗이죠.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는 도둑놈의 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큰 도둑놈의 갈고리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름을 가진 열매입니다. 저거는 겉이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숲에 가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저런 게 바짓가랑이에 막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 입장에서 인간은 이제 그 씨앗을 운반해주는 매개자인 동물이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있고 저런 이제 빨간 열매들은 대체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제 저 열매를 따서 먹고 막 날아가서 자기가 싸고 싶은 데서 똥을 싸면 이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씨앗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그냥 썩겠죠. 자, 제가 이 열매 때문에 되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저 인간들한테 달라붙자 이런 이제 씨앗이 있었는데 여기는 밤섬이에요. 서울시 생태경관 보호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사진 기록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서 여기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가시 빼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가시를 빼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다 못 빼서 다음 날까지 따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 가시박이라는 식물이에요. 우리 그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미움을 받는 종인데 이 가시박이 밤섬 전체에 저렇게 위에 긴 사진 보시면 거의 그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어요. 이제 저거를 항상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시에서 그때가 이제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르고 저기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이제 뭐 보니까는 이 밑에 보시면은 가시가 엄청나게 많죠. 열매에 저런 그 아주 가늘고 뾰족한 가시가 잔뜩 붙어 있고 저게 이제 이렇게 동물의 몸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막 등까지 박혀 있었어요. 그 전날. 이제 그 식물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려니까 아주 왕성한 번식력으로 아주 굉장히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치열하게 이렇게 막 자기를 퍼뜨리는 그런 이제 중에 있습니다.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나무를 다 뒤덮으면서 이제 자라죠. 근데 저는 이런 생태계 교란 정도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겨울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개수나무고요. 개수나무인데 저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이 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그 지난해에 열매 그 껍데기인데요. 그 안에 있던 씨앗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개수나무는 보통 겨울에 저렇게 지난해 열매 껍데기를 매단 채 이렇게 해를 넘어가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 아 개수나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씨앗은 떠나갔지만 나무에는 이제 그 지난 그 이전 계절부터 쭉 만들어 온 겨울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눈을 여행을 떠나지 못한 씨앗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겨울눈은 그렇죠. 꽃눈은 꽃이 되고 잎눈은 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겨울눈 안에는 꽃과 잎이 함께 들어 있어요. 한자로는 혼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거는
산딸나무라는 나무에 겨울눈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꽃 되게 하얀 꽃 이렇게 많이 펴 있을 때 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보고 계신가요? 가운데 있는 게 뭐죠? 꽃눈이죠. 그리고 만세하고 있는 것 같은 저게 잎눈이에요. 꽃눈은 동그랗고 잎눈은 뾰족해요. 꽃과 잎에 생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나무의 이제 그 겨울눈의 모양이에요. 겨울눈 역시 자기의 전략에 맞게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겨울눈 밑에 보이는 왼쪽 첫 번째 맨 위 사진에 보시면은 그 겨울눈 밑에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그 잎이 떨어져 나간 자리예요. 잎자국. 이제 저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하얀 부분 안에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점점이 우리가 관소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지와 잎에 연결된 물관, 채관 있죠. 그 관소큰이에요. 그래서 저게 관소큰이 배치된 모양, 그 다음에 관소큰의 숫자, 그것이 나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는 잎이나 꽃이 없어도 저 겨울눈을 보고 그다음에 겨울눈 밑에 저 지흔이라고 부르는 잎자국을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겨울눈 밑에 잎자국들은 저렇게 사람 얼굴, 동물 얼굴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에너지, 식물이죠. 그 식물의 에너지인 잎. 자, 이거는 새잎이 지난해 낙엽을 뚫고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양한 모양의 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 다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안에서 만난 다양함인데요. 이건 이제 나무마다, 그러니까 종마다 다 다른 모양의 잎을 하고 있죠. 우리는 되게 어릴 때부터 딱 그 한 가지로 고정된 잎의 모양을 저는 그랬어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머리에 딱 각인돼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잎의 모양. 그런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실제 자연에서 만난 잎은 그렇게 생긴 잎은 별로 없고 너무나 다양한 그 모양의 잎들이 있었어요. 이 잎들 역시 또 어릴 때 모습이 다르고 자랐을 때 다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양치식물, 우리는 다 고사리라고 잘 부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양치식물입니다.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건 공작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작 고사리고, 그 중간에 맨 왼쪽에 있는 건 봉해꼬리라고 불리는 양치식물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잎은 이렇게 그 모양, 그 다음에 그것이 나무 가지에 달리는 모양, 뭐 그 배치 그런 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잎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나무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잎을 보고 이제 주로 우리는 나무를 구분을 하죠. 자, 혹시 이거는 무슨 나무의 잎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뽕나무요. 네? 뽕나무요. 네, 뽕나무입니다. 맞았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신 거죠, 지금? 김명아입니다.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대분인지 모르지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뽕나무 잎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한 그 뽕나무 잎은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기껏해야 요거 정도, 좀 흔한 변이의 잎. 근데 실제 숲에서 뽕나무를 봤는데 이게 다 한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에요. 완전히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나무를 구분하라는 거지? 이런 되게 막 배신감도 들고,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게, 야, 이건 내가 믿고 있는 거,
이렇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틀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는 그렇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좀 그 충격적이었던 기억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그랬고요. 이거는 뽕나무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그 다 다른 그 잎을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참마 잎인 것 같은데요. 종류의 잎인데 이거는 어떤 곤충이 먹었죠. 다 한 종류의 곤충이 먹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을 못 찾았는데 곤충이 잎을 먹은 모양을 보면 그 곤충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주로 보니까 이 가운데 이 좀 인맥이 있는 부분은 잘 먹지 못하고 이게 주변에 야들야들한 데를 위주로 이렇게 파먹어간 곤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잎을 보면서 잎만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먹이식물로 하는 곤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숲이 이제 나무의 줄기의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에요. 이제 잎이 나무의 얼굴이라면 숲이 역시 나무의 또 다른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곶자리고요. 굵은 거는 상동나무, 뒤에 있는 가느다라고 오돌도돌한 게 깨알처럼 있는 거는 으름덩굴의 숲이에요. 역시 다양한 나무의 숲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피를 가진 나무인데 육박나무라고 하고요. 요거는 왕초피, 아마도 곶자왈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가시를 많이 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떤 덩굴이 감고 올라갔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여기 이 덩굴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무죠? 느티나무.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함양초등학교 마당에 서 있던 그 나무의 숲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숲이고 이렇게 벗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요것처럼 이렇게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이제 껍질이 막 벗겨지기도 하고 무늬가 생기기도 해서 이것 역시 그런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숲에서 오래 자주 보아야 이 나무가 누구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빛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색, 그다음 이름 붙인 모든 색은 자연에서 왔겠죠. 자연에서 보이는 색깔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사실 빨갛다는 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개수나무 잎이고 이제 뭐 벚나무 종류, 은행나무 등등 있는데 우리가 뭐 빨갛다, 새빨갛다, 불구스름하다, 뭐 불구죽죽하다, 뭐 이렇게 빨강을 부르는 이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빛깔, 뭐 노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색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한 가지로 정해서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이거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자연과 그 자연 안에 있는 구체적인 생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연 안에서 보는 빨강이 너무 다채로워서 이런 네이처링 미션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빨강 자연 안에 빨강을 기록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일부만 붙여놨는데 여기 뭐 홍날개 같은 곤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식물의 그 열매 껍질 뭐 기랍잡이 같은 곤충 이런 빨강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들을 많이들 기록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많은 이 기록들이 모이면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아시죠? 날개, 다리, 가슴, 목, 팔, 퍽퍽살.
치킨. 치킨. 우리가 닭을요, 우리가 원래 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 않나요? 근데 치킨에 대해서는 참 잘 알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탁 치킨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잘게 잘라져 있는 것들을 보고도 이거는 날개다, 다리다, 뭐 심지어 이건 퍽퍽살이다, 야들야들한 살이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먹어봐서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아도 아 너는 누구구나라고 자주 보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 생각 한번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멧돼지만큼 쉬워요. 안 쉽나요? 문정님 뭐라고 하셨죠? 단풍이요. 단풍이요? 아니 동백. 네, 동백님. 그렇죠. 단풍이 예, 든 것 같긴 해요. 동백, 네, 동백.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의 잎이 이제 떨어진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꽃송이채 툭 떨어진 썩어가고 있는 동백 꽃과 잎이고요. 이것은 동백나무의 열매죠. 이렇게 탁 저렇게 세 갈래로 벌어지고 저 안에서 이렇게 씨앗이 있다가 떨어져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동백나무를 이렇게 1년 내내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저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거고 다른 곳에서 저 부분만 만나도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몇 월일까요? 참고로 여기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유명산이고 큰 키 나무예요. 4월. 3월. 가 써 있어요. 심지어 힘드네요. 글씨가 써 있어요. 네, 4월 4월. 한국일. 네. 우리는 막 3월 1일 딱 되면은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뉴스에서 막 봄이 왔어요 이러면서 막 눈 속에서 겨우 어떻게 어렵게 찾은 복수초를 막 보여주죠. 봄이 왔다고. 근데 산속에 가면 무슨 봄이 와요. 한겨울이죠. 이 숲속의 봄은 그렇게 도시처럼 오지 않습니다. 사실 몸 안에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봄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4월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더 남쪽 지방은 조금 더 이제 빨리 꽃이 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저 가지 끝에 뽕글뽕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겨울눈의 모습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겨울눈의 모습이고 지금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어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화면.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5일의 모습이고 이제 뉴스 보고 이때쯤 아 꽃핀 거 보러 가야지 이러면 이제 낭패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2주 뒤 정도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꽃이 폈죠. 일단 날짜도 뒤지만 여기는 그 굴목재라는 곳이고 저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진달래가 피었어요. 진달래가 원래 그 나무 중에 꽃을 빨리 피우는 꽃이고 지금 뒤에 보시면 다른 나무는 다 겨울이에요. 아직 한겨울 같은 모습인데 지금 이 나무는 먼저 꽃을 피우고 또 이 나무의 특징은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이런 키 작은 나무들은 사실 큰 키 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키 나무들에 비해서 더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우고 잎을 피웁니다. 그래야지 빨리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키 나무들이 이제 잎을 막 펼치면 이제 햇빛 받기도 어렵고 수분 매개자를 모으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빨리 그러니까 더 이르게 그리고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숲속에 새 잎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잎들의 쉐입을 보면서 다 다른 나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네, 같은 날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꽃은 다 졌어요. 여기는 지금 아마 이게 서남사였던 것 같은데요. 꽃이 이르게 피는 매실나무고 요거는 꽃이 다 매실나무 맞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꽃이 기억이 안 나요. 졌어요. 네. 저는 꽃의 단풍대를 피해서 다니는 입장이라 다 피해서 간 덕분에 이런 제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3월이에요. 2014년 3월 구례고요. 산수유는 다 꽃이 피웠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노고수는 꽃을 피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늦은 건지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는 몸이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날짜를 맞춰서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이날 거기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리고 1월 1일 되게 오래전이네요. 2010년 1월 1일 여기는 복일도예요. 복일도인데 한겨울에 지금 얼음이 얼어 있고 우리 나무에 매달린 꽃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진 꽃을 통해서 아 여기 동백나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가을인데 이거는 생강나무의 새 잎이에요. 네. 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나요? 네. 새 잎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뭐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날의 저와 그날의 저 생강나무가 이제 만난 거죠. 이제 나무들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 시간이 네,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이 나무를 보시면 강물이 막 지천들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여기는 제주도 곶자왈 동백 동산의 구실잡밤나무 군락이에요. 이 나무들은 이제 그 서로의 광합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잎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서로 자랍니다. 저는 그 이제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심해졌을 때 그 정은경 질병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뉴스에서 그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 나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거리를 너무 두어도 나무는 혼자만 서 있으면 비바람이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또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생존에 또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여기도 이건 울릉도고요. 네, 그리고 잎이 없는 나무이지만 알 수 있죠. 이렇게 간격 중에서도 좀 큰 간격, 이제 숲 틈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숲 안에서 쓰러졌어요. 어떤 이유로? 나무들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늙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러지면 이 나무가 원래 있던 이 수관이라고 하는 윗부분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이제 비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숲 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이제 이 숲에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로 이제 빛, 뭐 바람, 빗물 같은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면서 이 나무가 있는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싹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같이 살아가던 다른 생물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숲이 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숲에서 이런 숲틈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숲은 사람의 간섭에 의해서도 이렇게 좀 변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 2010년에 그 곶자왈의 모습인데요. 교래 곶자왈이라는 곳이에요. 이랬던 곳이 3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진을 일부러 못나게 찍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나무 뿌리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같은 나무예요. 제가 이걸 알고 찍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없던 탐방로가 생기면서 이 숲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됐고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건조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야 관찰로 왔어요. 이제 관찰은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사연을 더듬어 보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쟁이 덩굴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담쟁이 덩굴을 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없애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잎이 마르면 그게 이제 지저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진 그 이제 담쟁이 덩굴을 다 떼어낸 담벼락인데 이 흙반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이렇게 좀 깨끗이 떼기가 이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엔 저 흙반을 떼어내면 페인트가 같이 벗겨질 정도로 강력한 힘입니다. 저 자리는 담쟁이 덩굴이 살았던 궤적이죠. 저 벽을 짚으면서 이제 번져 나갔던 곳이고, 저희 담쟁이 덩굴을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주차장에 뭐가 쑥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잎 위에도 막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꽃받침, 담쟁이 덩굴 꽃의 꽃받침이 다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걸 보시면은 여기 그 암수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떨어져 나갔고 얘가 이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담쟁이 덩굴 내년엔 한번 꽃과 열매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은 울릉도의 바닷가에 서 있는 동백나무고요. 오른쪽은 설악산에 있는 전나무 군락지의 큰 전나무예요. 왼쪽은 바닷바람이 밑에서 위로 계속 불어오니까 이 나무가 식물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평생 살면서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모양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동백나무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지금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 모습이 저렇다고 저것을 우리가 동백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원래 예전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전나무는 자기가 충분히 뻗어나갈 공간을 갖고 저렇게 위로 쭉쭉 시원하게 지금 자란 모습입니다. 쟤도 처음부터 엄청 잘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거는 속리산이고요. 바위, 두꺼비 모양의 바위에 지금 소나무가 하나 딱 잎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저게 어린 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이게 몇 살쯤 됐을까요? 했더니 한 40살은 됐을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에 저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린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지금 힘껏 살아가고 있는 어른 나무인 겁니다. 이미 이게 오래전 사진이어서 그렇고요. 자, 이제 관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눈앞의 대상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에서 왔고 지금 뭘 먹고 있고 왜 이런 상태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그 처지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잎들은 숲속에 이제 늦가을에 떨어진 잎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제 조금 만약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숲에 가면 우리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도 이 숲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생강나무, 빨간 건 당단풍나무, 저 밑에 뒤집어진 건 갈참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숲에 어떤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런 그 떨어진 잎으로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치식물인데 잎의 색깔이 다르죠. 오늘 나온 잎은 오늘의 색을 하고 있고 열흘 전에 나온 잎은 열흘 전의 색을 대체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잎들이 언제 나왔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지금 그 어린 나무가 지금 요 블록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었던 제주도의 어떤 숙박 시설인데 여기 주인장이 이렇게 바닥에 이걸로 이렇게 그 경계석처럼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구멍마다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고로쇠랑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을 메워놨어요. 주인장이. 여기에서 새싹이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이제 잎을 내고 자라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분은 이렇게 계속 돌멩이를 계속 채웠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사부작 돌멩이를 조금씩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블록 안에서 이런 그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을 때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엄마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큰 나무들이 있겠고요. 실제로 많은 그 고로쇠 나무, 단풍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천성과 나무라는 나무예요. 지금 바위를 움켜쥐고 자라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자라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그 독특한 자세로 자라고 있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서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해 막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놀라고 말 일이 아니라 사실 저도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 울릉도 성인봉 가는 길에 있는 너도밤나무 군락지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휘어 있어요. 울릉도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무일 때 눈을 막 맞으면 그 눈을 맞고 나무들이 죽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남은 나무들이 이제 눈이 녹으면 다시 이렇게 자라고 또 눈이 오면 또 좀 이렇게 엎어져 있다 또 자라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여기 보면은 많은 나무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를 향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루의 사체이고요. 뼈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저는 이게 죽은 다음에 여기로 먹이 활동을 하러 온 이제 또 다른 어떤 동물들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좀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옛길이에요. 그 아주 오래된 나무들과 이렇게 그 흙도 굉장히 그 낙엽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그런 좋은 숲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한 20대 정도 되는 산악 자전거가 위에서 막 달려 내려오면서 이 좁은 길을 막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20분 정도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저한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떨어질 뻔해가지고 이따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왜 도대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여기가 내 땅도 아닌데 우리가 함께 사실 미안해해야 할 대상은 이제 숲이겠죠. 저는 울릉도까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것도 대단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 깊은 그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숲길에서 그걸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타는 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많은 풀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이 멧돼지는 아까 맨 처음에 본 그 멧돼지예요. 새끼 멧돼지. 가운데 보시면 잘 안 보이, 제가 이거 멀리서 조심스럽게 찍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자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졸고 있어요. 먹다가 졸다가 먹다가 졸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에 올라갈 때 이게 오세암 가는 길에였는데 아침에 본 모습이고 아까 스님이 관찰하고 있었던 거 이제 그 저녁 6시쯤 모습이에요. 얘가 삼형제가 여기서 이렇게 먹다가 졸다가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제가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막 졸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 뒤에 몇 달 뒤에 다시 여기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웬 막걸리 드신 아저씨가 스틱으로 이 멧돼지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어른은 아니고 요거보다는 큰 상태였는데 그분은 아마 이 멧돼지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좀 해도 그게 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괴롭히고 이 멧돼지들이 막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무소에 여쭤봤더니 부모를 잃은 새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야생으로서의 어떤 그 배워야 될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고 조금 사람하고 좀 가까웠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사찰 있는 데로 내려오고 이게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뭐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의 생물들을 나와 같이 나처럼 이런 그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자세히 바라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된 사람들의 좀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한 존재를 자연 안에 한 존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좀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우리가 이런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좀 달라질 거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좀 그런 경험을 가능하면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린이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어린이와 똑같은 어른은 저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지금 ESC가 아까 이제 앞에 낭독도 해주셨는데 문정님께서 지금 생긴 이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이유도 저는 이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스님이에요. 관찰하시는 자세가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분은 이날 아침부터 저녁에 내려올 때까지 숲에서 저랑 이렇게 한 번씩 마주쳤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관찰자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 스님을. 이 친구들은 학생들인데요. 자기만의 그 관심 분야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개미, 이 친구는 벌 종류고요. 뭐 등등.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막 그 초등학생 때 만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도 있고 이렇게 관찰을 아주 소중히 일상에서 해오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새 전공학과로 진학을 하고 이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 막 이제 논문 쓴다고 막 이런 것 저런 것만 묻기도 하고 이러고 있죠. 이 친구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친구입니다. 사실 한 번 만났어요. 이게 지금 밤에 불을 켜놓고 거기에 날아오는 곤충들을 관찰하는 야간 등화 관찰 장소인데요. 곤충을 좋아하는 동생을 따라왔다가 집에 데려가려고 따라왔다가 이 낯선 광경에 너무 이제 그 놀라서 이 친구가 자세히 나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가서 궁금하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알고 싶니?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나방 이름을 어떻게 왜 알아요? 그래서 자세히 자꾸 보면 알게 되더라. 네 하고 갔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대학생이 되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 한 얘기에 그냥 문장들이고요.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이렇게 읽으실 분들은 한 번씩.
그들이 우리처럼 살아가고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관찰할 때 반드시 절대로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뽕나무 잎 보셨죠? 네,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자연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만난 그 생물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는. 네, 마지막 설악산의 어떤 계곡이고요. 내가 관찰하는 자연, 그 자연도 나를 관찰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이꽃니 실장님이 우리가 이꽃니님이 자연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간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찍었던 사진과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반으로 줄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히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 본인이 느꼈던 것 그리고 함께 느꼈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마음과 우리가 생물을 대하는 그 관계 맺는 관찰이라는 것을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반에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생태 지도도 만들어 보고 생물 다양성 지도도 만들어 왔던 이야기를 하고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고 나서는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럼 직접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